자, 이어서 제1회 동형 모의고사 2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제법상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서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답하거라. 이건 좀 함정 문제가 되겠는데 이거 아마 중개사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중개사에서. 그래서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이건 점수 안 주려고 낸 문제예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거기 3번 보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제법 10조 뭐냐면 임대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에 따른 임대택의 건설 계획 있거든요. 요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건축을 할 때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어요. 법 50조 1항 보면은 재건축 사업 할 때는 이거는 제외된다. 요거는 안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상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은 사업시행계획서에서 재건축할 때는 안 들어갑니다. 재건축 요 예입니다. 3번은 못 들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어렵게 나온 적 있고 내봤습니다. 어떠간에 점수는 좀 까먹을 거예요. 까먹어요. 이렇게 엉뚱한 문제도 한두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부터 이제 주관식 단답형 하겠습니다. 주관식 단답형 문제는 다 외워야 되겠죠. 먼저 도시재정비 촉진법상의 사업지형으로 해서 시행자 변경 지형에 대한 내용이다. 가란에 숫자가 차례대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자,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고시부터 몇 년 이내 거기 2년 아니면 3년이 되겠죠. 2년 3년인데 2년 이내 재정비 촉진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에 따라서 조합 설립 신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관한에 또 몇 년 이내 3년 이내 해당 사업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는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서느냐? 내가 할게 하고 누가 나서냐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투기사, 시장, 군수장이 그 사업을 직접 할 수도 있고 누구를 총괄사업까지 사업시행을 진행해서 우선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몇 년 내 안 하니까 2년 내 지구 재정비 추진 계획 결정 시부터 2년 내 거기 조합 선임을 시행하지 않거나 3년 내 사업 시행을 시행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올만해요. 객관식이지만 나올만합니다. 객관식 문제인데 원래 주관식 형태인데 객관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올만하고요.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25번부터는 진짜 주관식 문제죠.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방규법상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간단한 것도 나와요. 작년에 뭐가 나왔습니까? 주택법에서 공구 나왔죠. 너무 쉽게 나왔죠. 소방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이건 뭐라고 할까요? 소방력. 객관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소방력 됐고요. 자, 26번 보시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정밀안전검사다. 관한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승강기 정밀 안전검사는 안전검사에서 가죠. 자, 안전검사는 누구한테 받는 것입니까? 일단은 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안전검사 누구한테 받는다? 행정안전부장합니다. 행정안전부장. 이것도 시험지 나와요. 행정안전부장한테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때 이제 여기 정밀안전검사는 대상은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많은데 특별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보니까 승강기 알체는 설치검사 받은 후 몇 년? 15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꼭 외우셔야 되죠. 15년이 지났다. 이때는 정밀안전검사 받아야 되고 그 후 몇 년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3년마다 받습니다. 3년마다. 그래서
누구로 판다고요?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받게 된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검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검사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여기 정밀안전검사. 정밀안전검사가 제일 잘 나옵니다. 여기에 정밀안전검사. 정기검사에서 뭐 알 건 뭐냐면 검사 주기 2년이야죠. 정기검사의 검사 주기 2년이한데 실무에서는 뭐 6개월짜리, 1년짜리 구분해서 공부합니다. 거기까지 하면 더 좋겠어요. 이 승강기 검사는 실무에서도 또 나옵니다. 이어서 27번입니다.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규정입니다. 관한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때는 임대료 몇 %까지 못 올리냐? 몇 %죠? 5%, 5. 이거 다 알아야겠죠? 5%, 5가 되겠습니다. 5%. 이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임대택 세대수 등을 고려해서 고려하여 대통령 정하는 증액비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은 임대 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 동안에도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도록 이를 적용한다. 이게 뭐냐면 민간 임대는 순수 민간 임대는 이제 임대 의무기간에서만 이걸 지켜야 돼. 5%.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제 상관없는데 공공지원은 그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도 5%를 갖다가 지키라는 뜻입니다. 지각하는 경우도 이를 정의한다. 끝난 기간에도. 공공지원은 왜? 공공지원은 공적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못하죠. 그래서 일단 5가 되겠고, 두 번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보증 수수료의 부담 비율은 임대사업자가 얼마 부담하고 75%, 75, 임차인이 25%, 25가 되겠는데 주의할 것은 이 돈을 누가 다 내느냐? 임대사업자가 다 지급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다 낸다. 왜? 이 임차인 부담은 25%는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 부담분 25%는 25%는 임대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낸다고요? 임대사업자가 다 내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다? 괄호가 3개죠. 괄호가 3개다. 거기 해답에다가 정답에다가 제가 거기 해놨죠. 그 점수 산정 방법 해놨죠. 거기 보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뒷칸에 있는가요? 뒤에다 해놨죠. 그래서 보니까 3개일 때 하나 맞으면 0.5점, 2개 맞으면 1.5점, 3개 다 맞으면 2.5점이 됩니다. 즉 각각 구분 점수를 줍니다. 부분 점수. 그리고 2개짜리는 하나 맞으면 1점, 2개 맞아야 2.5점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구분해서 점수를 하게 됩니다. 부분 점수. 그래서 채점하는 분이 좀 골치 아파요. 이거 부분 점수 줘야 되니까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28번 갑시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올해도 나올 수 있다 봐요. 이거 객관시든 주관시든 나올 수 있다 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다음은 공공택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됐죠.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자가 빠진데 경우의 일부 내용이다. 이번에 제가 처음 했는데 굉장히 오타가 많아요. 제가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경우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일부다. 경우의 일부다. 자, 괄안에 들어갈 용어. 이것도 굉장히 잘못됐네요.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로 쓰시오. 용어와 숫자를 순서로 쓰시오. 요건 제 거는 제대로 되는데 아마 이 편집하면서 잘못됐네요. 이상하다 그랬죠. 거절할 수 있는 경자만 쓰면 되니까 경우의 일부다 하고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용어와 숫자를. 이건 편집하면서 아마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원본은 괜찮은데 용어와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거 다 정정해서 올라가니까 일단은 봅시다. 자, 봅시다. 이거 중요한 거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용 보니까 법 49조 2가 뭐냐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 표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그걸 위반했을 때 표준 임대차 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누가? 임차인이 공공택사업자가 안 하는 거죠. 나가라는 거죠. 두 번째 선행하고 세 번째입니다. 공공택사업자 규칙 사유 없이 법 49조에 따른 표준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차 계약 기한이 시작된 날부터 몇 개월 내?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을 때. 공공택사업자 잘못도 없는데 말이죠. 입주하지 않는 거예요. 몇 개월 내?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을 때. 나가라. 재계약 거절 등등 할 수 있고 계약 해지 같은 거 할 수 있고 다음에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월 임대료를 갖다가 3개월 이상 어떻게 연속하여 연속입니다. 연속하여 연체할 때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때 연속 네 번째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두 번째는 3 그 다음에 연속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거 좀 설명드립니다. 분납금 민간 임대도 역시 똑같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 들어있습니다. 민간 임대도 해지 사유 중에. 근데 여기 분납 임대택의 분납금은 민간 임대는 없고 공공 임대만 들어있습니다. 분납 임대택의 분납금 요거는 공공 임대만 있다. 근데 보니까 몇 개월 이상 연체할 때 분할하여 납부는 분양전환금이다. 할부주택이나 할부나 마찬가지예요. 분할해서 돈 들어가는 거예요. 분할해서. 이건 보증금이 따로 없어요. 월 임대료는 있는데 보증금 따로 없어요. 보증금 따로 없고 이 분납금이 자꾸 쌓이면 보증금 역할을 해요. 다 쌓이면 자기집 되는 거고 그렇고 따로 이제 이 분납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월 임대료 따로 내야 되고 분납금 내게 되는데 보증금 따로 없고 분납금을 갖다가 3개월 이상 연체했다. 여기 연속하여가 없습니다. 연속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3개월 이상 연속이 없어요. 3개월 이상 연속이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 처음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3 연속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8번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9번 갑시다. 요거는 이제 객관식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객관식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관식 문제를 너무 쉬운 것만 넣으면 안 돼서 이 문제 넣어봤습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하면 안 된다. 다음에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의 일부다.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기억위원회에 알맞은 숫자를 차례로 쓰시오. 숫자 들어가는 겁니다. 대량으로 할 때는 미리 좀 공급을 신청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니까. 대량으로 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 신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전부터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기선도 묶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를 대량으로 사는 자가 다음에서 정하는 시까지 미리 전기 판매사업자한테 미리 전기 공급을 요청하지 않았다. 갑자기 요청하면 안 됩니다. 보니까 사용량이 5,000kW 이상 1만 kW 미만할 때는 사용 예정이 1년 전에 해야 되고 사용량 1만 kW 이상 얼마? 10만 1만 kW 이상 10만 kW 미만인 경우는 2년 전에 해야 되고 10만 kW 이상 30만 kW 미만할 때는 3년 전에 해야 되고 30만 kW 이상일 때는 4년 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고 니은은 뭐가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거였습니다. 기억, 니은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기억에 뭐 들어가냐 기억은 10 그 다음에 니은은 3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시험지 풀 때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다가 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10만은 10을 써야 되겠죠. 10. 근데 여기다가 10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10만 쓰면 10만만 되면 안 됩니다. 이거 틀립니다. 10만만 틀리고 10을 적어야 되죠. 이게 중복되면 안 돼요. 10만을 쓰면 안 됩니다. 10을 써야 돼요. 10을. 그리고 가로 내용도 써야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하고 30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5만이다. 5만
5만 볼트다. 5만 볼트다. 이렇게 합시다. 5자를 쓸 때 반드시 아라비아로 숫자를 쓰도록 돼 있죠. 이 한글로 5자 쓰면 틀립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됩니다. 됐고요. 자, 이어서 30분 갑시다. 소위 말해서 무창층이죠. 무창층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문제 냈습니다. 화재 예방 수방 설치 요즘에 안전 관련 법상 시행령 2조 규정 일부이다. 괄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무창층. 무창층 어두운 거죠. 그래서 무창층 어두운 건데 그림 그린다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 무창층은 지상에 있는 층이요. 지상에 이렇게 있는 층인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무창층입니다. 이렇게. 근데 거기 문이나 창문 같은 게 넓이가 좁아요. 어두워요. 그 대신 창문 같은 거 내려면 크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 만들려면 크게 만들 때 개수가 작아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어두워요. 창문까지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개수가 작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 창문을 갖다 만든다. 여기 하나 만들 때는 크게 만들어야 돼요. 원래 이렇게 만들면. 하나 만들 때는 창문 개수가 별로 적어요. 그래서 이 창문이나 문의 그 넓이가 얼마 이하냐. 이게 중요하죠. 보겠습니다. 무창층이랑 지상층이 있어야 돼요. 지상층 중 다음 강목 요건을 갖춘 계급부, 이렇게 계급은 들고 나갔다 들었다 할 수 있죠. 창문 같은 거 이런 거. 즉 건축을 해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해서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인데 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다 면적 합계, 즉 건축법상 바다 면적입니다. 의 합계 그 창문 같은 거 다 합쳐봤자 바다 면적이 얼마다? 30분의 1, 30을 적으면 돼요. 30분의 1, 30을 적어야 되네. 30분의 1, 30분의 1. 이거 시험지 잘 나왔고, 두 번째, 그 대신 만들려면 크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 만들면 크게 만든다. 즉, 지름이 몇 cm 이상이냐? 4접원인데, 4접원. 원의 4접. 수학도 나오는데, 원의 4접인데, 50cm 이상, 50cm 이상, 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문 크기는 커야 돼요. 하나 만들 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원에 있어서 뭐다? 4접원이다. 4접원. 이렇게 4접원 해가지고 요 지름이 몇 cm 이상? 50cm 이상 돼야 돼요. 50cm 이상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해당 층부터 바닥면으로부터 계급까지 밑부분까지 높이가 얼마 이상이냐? 몇 미터 이상이냐? 1.2m 이내. 1.2m 이내. 1.2m 이내.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여기 이제 바닥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계급의 밑하고 여기 바닥까지 거리가 1.2m 이내에 돼요. 1.2m 이내. 그래야지 불나면 얼른 여기다 깨고서 도망 나갈 수 있지. 이게 너무 높으면은 팔떡팔떡 뛴단 말이죠. 그건 안 되고 낮아야지 얼른 타고 이렇게 발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1.2m 이내입니다. 1.2m 이내.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 높으면 이거 올라타기도 쉽고 나가기도 힘드니까. 그 얘기가 바로 1.2m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이 창문이 말이죠. 창문 이렇게 이쪽에 빈터나 도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깨고서 나왔어요. 깨고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로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빨리 일어나가지고 얼른 도망가다가 아니면 여기 뭐가 있으면 구급차가 와 있으면 여기 타고 여기 가게 되겠죠. 이럽니다. 그래서 빈터나 도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화재 시 건축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에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옛날에 천호동에서 거기 여인들이 그분들이 천호동 거기 족발 공모 거기서 불이 났는데 창살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창살이 있어가지고 못 나가지고 낮에 불 났는데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창살이 있어가지고 여기 창살이 있으면 안 돼 이거. 유리는 깼는데 바로 나갈 수 있는데 창살이 돼 있는 거예요. 창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부나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돼요.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창문을 갖다가 깨면
빨리 깨져야 돼. 빨리 깨져야 됩니다. 이걸. 깨져야 되는데, 이건 무창증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 제천인가요? 제천인가? 거기서. 찜질방에서 그 노인네분들이 그 안에서 유리가 안 깨져가지고, 그 안에서 지식하시잖아요. 유리가 안 깨져가지고. 같은 건 아니지만, 어떤 간에 유리가 이게 잘 깨지거나 잘 열려야 돼, 이게. 그래야만 도망 나가니까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수치를 볼 때는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분의 1 이하 30, 50cm 이상 50, 1.5m 이하 1.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1번 가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련 특법상의 종류다. 가란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이거 2종입니다. 1종이 시험 문제 이미 나왔어요. 1종. 1종은 말이죠. 괄호 열고 1종은 21층 이상 연면적 5만 이상입니다. 1종은 21층 이상 연면적 5만 이상인데 여기 2종이잖아요. 2종은 얼마냐? 2종은 앞에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입니다. 16층 이상 연면적 3만이 되겠습니다. 3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게 일반 빌딩입니다. 일반 빌딩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일 때 이때 2종이고 공동택은 16층 이상일 때 2종입니다. 연면적 안 나와요. 공동택은 연면적 없어요. 16층 이상일 때 2종입니다. 이건 일반 빌딩은 16 뒤에 3 되겠습니다. 그리고 2종은 정밀 안전인단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종만 정기적으로 한다. 필요할 땐 하죠. 원래 2종은 정기적으로 안 하지만 불났다, 지났다. 그건 해야 되겠죠. 그때는 필요할 때 합니다. 32번 갑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에 가란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누가 신입마다 기본 방침 수립하느냐? 기본 방침. 이 도정법상 기본 계획 있고 기본 방침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 있고 기본 방침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 방침입니다. 기본 방침은 누가 수립하느냐? 기본 방침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몇 년마다 10년마다 수립하고 10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10년마다 일정 사항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타당성 검토에서 결과를 기본 방침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근데 기본 계획도 있어요. 기본 계획도 알아놓는 게 좋겠죠? 이건 기본 방침이고. 기본 계획은 누가 세우냐? 좀 긴데.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이렇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 몇 년 단위? 10년 단위. 이것도 10년이에요. 이건 아까는 10년마다고 이건 10년 단위입니다. 10년 단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재검토는 똑같아요. 5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 이렇게 됩니다. 5년마다 재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2개 하면 더 좋겠죠? 이어서 그래서 요건 이제 기본 계획입니다. 10년 단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어서 33번. 주택조합 종결 여부. 가란에 알맞은 숫자를 차례로 쓰시오. 종결 여부입니다. 발기인은 모집심과 수립날부터 몇 년이 되는까지 설립인가 받지 못했다. 주택자 설립인가 받지 못했다. 거기 2년.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자 설립인가 받지 못하면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거쳐서 주택조합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종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거기 모집 신고와 수립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설립인가 받지 못했다. 그때는 종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종결 여부.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종결 여부 결정하기 위해서 총회 수집하려면 며칠 전까지 통지하게 되느냐?
7일 전, 7일 되겠습니다. 7일. 7일 전까지 통지하면 되겠습니다. 그 일본은 작년 시험 문제, 유사 문제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했거든요. 작년에 일본 유사 문제 나왔어요. 이어서 34번입니다. 주택법상 세대 구분형 공동택에 대한 규정이다. 관할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란 공동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쪼개 쓰죠. 쪼개서 사용하는데 이때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법적으로 구분 소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없는, 이거 객관식으로 많이 나왔죠. 없는, 일단 없는 집어넣고,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설 기준, 설치 기준, 면적 기준에 적합하게 건설 혜택을 말하는데,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공동택의 경우는 애초부터 지을 때는, 애초부터 사업계획 승인받아 지을 때는 전체 세대수 얼마 넘으면 안 되죠? 3분의 1, 3 되겠습니다. 3분의 1, 3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답은, 그래서 앞에는 없는, 뒤에는 3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받는 거니까 3분의 1 넘지 말아야 되고, 나중에 고치는 거, 이건 애초에 짓는 거고, 나중에 지어놓은 걸 나중에 세대 구분을 고칠 때는 전체 단지 얼마 넘을 수 없죠? 전체 10분의 1 넘을 수 없죠. 10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그 다음에 한 동당 얼마, 해당 동당 얼마 넘을 수 없고, 3분의 1 넘을 수 없죠.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받는 거니까 3분의 1 넘을 수 없고, 전체 단지에.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지어진 것 갖다가 행위허가 받아서, 공동택 관리법상 행위허가 받아서 이 세대 구분할 때는 전체 단지 얼마? 전체 단지 3분의 1, 전체 단지 10분의 1, 전체 단지 10분의 1, 각 동 3분의 1, 해당 동 3분의 1입니다. 그렇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35번입니다. 주택건설 등록하고 거기 주택건설 사업자 범위 및 등록 기준 일부 규정입니다. 들어갈 숫자를 순서로 쓰시오. 단독택은 연간 몇 호? 20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동택은 역시 20 들어가면 되는데, 다만 예로 도시용 생활택하고 원룸형일 때 그 85 초과할 때 한 세대는 3세대 기준이 있어요. 3세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외적으로 3세대 기준이다. 그같이 누구한테 등록한다고요?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장한테 등록합니다.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대지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대지 수정할 때 국토교통장 등록하고, 단독택은 연간 20호, 공동택은 연간 20세대인데 예외적으로 30세대도 있죠. 예외 30세대는 뭐다? 첫째, 도시형 생활 때 연간 30세대 이상일 때 등록하고, 또 하나 뭐가 있다? 괄호 열고, 원룸형하고 몇 정도 초과하는 걸 한 세대도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때 3세대다. 이거죠. 여기 원룸이고, 이거 원룸형입니다. 원룸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 1세대. 이렇게 할 때는 3세대가 기준입니다. 등록할 때. 1세대가 이거 누구 살으라고? 주인 살으라고. 몇 제곱미터 초과입니까? 이것이 85 제곱미터 초과죠. 그래서 그렇다면 보니까 숫자는 앞에 20, 뒤에 니은 20, 디귿은 85가 되겠네요. 다음 36번 승강기. 건축법상 승강입니다. 건축법상 승강이 굉장히 기초 문제입니다. 기초 문제. 고생했으니까 점수 주는 거예요. 건축주는 몇 층 이상으로서? 6층 이상으로서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2 되겠습니다. 6하고 2입니다. 6하고 2,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승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경우 규모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1000할 때, 2000할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되고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이렇게 쓰면 한글 안 됩니다. 숫자 꼭 적어야 됩니다. 다음 37번 건선입니다. 건축법 시행상 건선의 규정이다. 괄안에 들어갈 용어 숫자를 순서로 쓰시오.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장은 국토법상에 어느 용도 지역에서 몇 미터까지 범위에서 건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자, 거기 어디까지? 도시지역에서는 몇 미터 이하 범위에서 건설을 따로 정한다? 4미터 이하까지. 4미터 이하. 그래서 도시지역 4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4. 따로 정할 수 있죠? 이때는 이건 37번 그림이 이겁니다. 37번 갖다가 이미지를 그리면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10m다. 이때는 원래는 건축선을 후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후퇴시켰어요. 몇 미터까지? 4m까지. 어느 지역에서? 도시지역에서. 왜? 시가지에서 위치정비, 환경정비 하려고 후퇴시킨 거예요. 일단 건물이 이렇게 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요 후퇴한 부분, 요 4m 이하까지 후퇴하는데 요거 대지 면적으로 잠다 안 잠다 요 건물 줄 때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 까지 아시라고 했어요. 이어서 38번 가겠습니다. 공동대 관리법상 내용이다. 알맞은 용어와 숫자를 순서로 쓰시오. 관리처는 관리비 등을 입대기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이체 관리돼 무엇은 별도 계좌다. 통장 다르다. 장기선 충당금. 장기선 충당금은 별도 계좌죠. 통장 다르죠. 두 번째, 입대인은 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했단 말이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할 때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인사, 노무 등 업무 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면 안 돼요. 위탁관리 시켜놓고. 그래서 입대인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할 때, 위탁관리할 때는 부당하게 간섭하면 안 된다. 답은 앞에는 장기선주당금, 뒤에는 주택관리업자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9번 갑시다. 아주 유명한 문제죠.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 문제죠. 이건 점수 주려고 낸 거예요. 꼭 알아야 되고, 예산결산 꼭 외우셔야 되겠죠. 봅시다.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대 관리처는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관리비 등의 사업 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 1개월 전. 예산은 1개월 전이죠. 1 집어넣고. 그다음에 입대 지출에서 승인받아야 된다.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승인받아야 되고. 두 번째, 결산. 의무 관리 대상 공동대 관리처는 회계연도마다 사업 시설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서 매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입대 지출한다. 둘 다 아주 중요하죠. 기본 문제 쉽게 나올 때 나올 수 있어요. 문제가 의외로 올해 문제 쉽게 나온다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는 1, 뒤에는 2. 반드시 저절로 알고 있겠지만 꼭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공동대 관리법 시행령상의 관리계약 개정 신고 규정이다. 관련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법 19조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입대위 회장은 즉 관리계약 재정 개정 신고입니다. 재정이나 개정 신고할 때는 입대회장은 관리계약이 재정 개정되거나 입대회가 구성 변경일로부터 몇 길 내 신고하느냐, 며칠 내 신고하느냐, 30일 내 신고합니다. 30 되겠습니다. 근데 재정은 근데 보통은 입대회가 하지만 관리고 처음 재정할 때 누가 할까요? 관리고 처음 재정할 때는 사업체가 하죠. 근데 또 의무 관리로 해서 처음 만들 거 아닙니까? 의무 관리 전환해서 처음 만들 때는 또 누가 신고할까요? 관리인. 그래서 관리고 거기 사업체 관리인 하는 겁니다. 이건 계정이 아니죠. 처음 만들 때. 보통 오리지널 처음 만든 거는 사업체가 만들죠. 사업체가 신고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전환할 때는 누가 아직 입대가 없으니까 누가 대신 일해줍니까? 관리인이 하죠. 관리인이 신고합니다. 며칠 내? 30일. 누구한테? 시장, 군수시장이 되겠습니다. 조금 사이드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회를 갖다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1회 같이 풀어봤는데, 기본 문제를 좀 많이 넣는데도 그래도 좀 까다로운 게 있었네요. 근데 2회는 좀 어려워집니다. 2회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2회는 좀 더 업그레이드 문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2회에서 만나뵙겠습니다.